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라운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이곳의 권위와 격식을 대변하는 듯했다. 한서아는 이 낯선 공간의 중심에서 홀로 이질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며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입은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흰색 셔츠는 주변의 화려한 드레스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다.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순전히 가족들의 집요한 압박 때문이었으며 특히 화려한 생활만을 쫓는 동생 한미나의 대타로 급하게 투입된 일종의 희생양에 가까운 역할이었다. 한서아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두뇌와 직관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재능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맞선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보자마자 실망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꾸밈 없이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 상대방이 오기만을 무심하게 기다리며 서류 뭉치를 훑어보고 있었다. 라운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자 장내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를 향해 일제히 고정되었다. 그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에 위치한 KJ그룹의 젊은 수장 강진혁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위압감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한서아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으며 그의 무심하고 냉담한 눈동자는 마치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맞선 상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으나 이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화려한 명품과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유혹하려 했던 수많은 여자들과 달리 면사포 하나 쓰지 않은 채 수수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거친 손마디와 단정한 손톱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머물렀으며 평소 사람을 도구로만 판단하던 그의 머릿속에서 이례적으로 호기심이라는 생소한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먼저 입을 열어 통성명을 하는 대신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의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며 한서아의 반응을 살폈으나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응수했다. 한서아는 남자의 위압적인 태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먼저 가벼운 인사를 건넸고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명료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묘한 신뢰감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님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강진혁이 지금까지 겪어온 전형적인 맞선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서아의 가방 틈으로 살짝 삐져나온 복잡한 경제지표와 도표들이 그려진 서류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아주 작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진혁은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KJ그룹이 직면한 전략적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을 물었으며 이는 평범한 여자라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한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군더더기 없는 논리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녀의 분석은 전문가를 뛰어넘는 수준의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답변이 끝나자 강진혁의 눈동자에는 전례 없는 강렬한 확신이 서렸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찾던 완벽한 퍼즐 조각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는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으며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한서아를 향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강진혁은 그녀의 과거 배경이나 가문의 조건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오직 그녀의 능력과 본질만을 꿰뚫어 본 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다. 한서아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잠시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는 남자의 제안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눈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 내 입지를 다지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답답한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넓은 무대가 필요했기에 남자의 제안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철저한 계산 아래 나온 거심을 직감하고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적대감이 아닌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두 천재 사이의 기류와도 같았으며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강진혁은 한서아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으며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며 정식으로 자신의 세계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다. 한서아는 그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나날들을 예견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알 수 없는 희열과 승부욕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묘한 결합은 고급 라운지의 정적을 깨뜨리며 시작되었고 주변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은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꿈에도 모른 채 두 사람의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진혁은 한서아를 데리고 호텔을 빠져나오며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고 그녀 역시 그의 옆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권력에 게임을 지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 세기의 계약 결혼은 아무런 화려한 수식어 없이 오직 두 사람의 서늘한 눈빛 교환과 짧은 대화 속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채 첫 장을 넘겼다. 강진혁의 전용 차량인 짙은 검은색 세단은 소음 하나 없이 매끄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으며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서아는 최고급 가죽 시트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서늘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일상적인 출근길에 오른 사람처럼 무심하고 평온하기만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침묵의 장벽이 세워진 듯 했으나 그것은 불편한 정적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탐색하고 다음 수를 구상하는 치열한 전략적 대치의 시간이었으며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진혁은 창밖을 응시하는 한서아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도대체 이 여자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지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차 안의 정적을 먼저 깨뜨린 것은 강진혁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으며 그는 한서아를 향해 당신은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있는 것이냐며 비릿한 미소를 지은 채 그녀의 의중을 다시 한번 떠보았다. 한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지적인 유희의 빛이 서려 있었으며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당신이 KJ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자 수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냉혹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며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당신의 권위에 흠집을 낼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진혁은 그녀의 거침없는 화법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단순한 맞선 상대로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포식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다. 한서아는 이어지는 대화에서 강진혁이 현재 직면한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와
MA를 둘러싼 이사회 내의 갈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들은 완벽한 문장을 이루어 남자를 당혹해 했다. 그녀는 KJ그룹의 최근 재무제표에 나타난 미세한 균열과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언급하며 자신이 당신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닌 가장 강력한 전략적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분석이 너무나 정확하여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으며, 그녀가 겉으로 보여주는 소박한 모습 뒤에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정보망과 통찰력이 숨겨져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결혼의 도구가 아닌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자신의 운명을 함께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인물로 격상시켰다. 차량은 어느덧 강진혁의 개인 집무실이 위치한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으며, 그는 직접 차문을 열어 한서아를 안내하는 이례적인 매너를 선보이며 그녀에 대한 존중의 표시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상승하는 동안 두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관찰했고, 화려한 수트를 입은 남자와 수수한 셔츠를 입은 여자의 조합은 묘하게 잘 어우러져 기묘한 압도감을 형성했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 사방이 통유리로 된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으며,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발밑에 굴복한 신하들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진혁은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한 권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놓았으며, 그것은 일반적인 혼인 서약서가 아닌 철저한 이해관계가 얽힌 비즈니스 계약서와 다름없었다. 한소아는 주저없이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내려갔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배제한 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사항들을 거침없이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범위와 대외 활동, 시의 역할 분담, 그리고 계약 종료 시의 보상 체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철두철미함을 보여주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거침없는 손길을 지켜보며 자신이 만약 이 여자와 적이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지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동지를 얻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서류 작성이 마무리될 무렵 방 안에는 오직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으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단하게 굳어져 결코 깨지지 않을 연맹의 탄생을 알렸다. 강진혁은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챙기며,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공식적인 약혼녀이자 장차 KJ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심도 남지 않은 확고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기며 이제부터 시작될 연극에서 내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짧게 대답한 뒤 집무실 밖으로 향하는 당당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진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일부분을 내어줄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감을 느꼈으나,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리고는 차가운 CEO의 가면을 다시 고쳤었다. 한서아는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자신이 던진 승부수가 성공했음을 직감했고, 이제 자신을 멸시하던 가족들과 세상에 보란듯이 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두 사람의 결합은 결코 사랑이라는 흔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으며, 그것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냉혹한 생존 전략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강진혁은 그녀가 제안한 대로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한서아는 그의 옆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적들을 교란할 계획을 세웠다. 세상은 곧 알려지게 될 이 파격적인 결혼 소식에 경악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대중의 반응 따위는 계산에 넣어둔 상태였으며, 오로지 최종적인 승리만을 향해 나아갈 전차처럼 멈추지 않을 기세였다. 이제 막을 올린 이 연극의 무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으며,
주인공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춤을 추기 시작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초라한 방을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제 마지막임을 깨달았고, 낡은 가구들과 해진 벽지들을 보며 자신이 겪어온 서름과 고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한 기업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강력한 여장부로 거듭나야 함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겼다. 그녀의 내면에는 이미 강인한 의지가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난 지금 그 씨앗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장차 세상을 뒤덮을 거대한 나무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다시 그 수수한 차림으로 세상 앞에 서겠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있을 것이며, 그 칼날은 곧 적들의 심장을 향해 정확하게 겨누어질 것이었다. 강진혁 역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고,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가져올 변화가 과연 약일지 독일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언제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려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하나의 실타래처럼 엉망으로 엉키기 시작했으나, 그 매듭은 너무나 견고하여 그 누구도 쉽게 풀거나 끊어낼 수 없을 것이며, 오직 죽음만이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폭풍전야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떠올리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했고, 대한민국의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채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결국 이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선 거대한 권력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으며, 두 사람의 계약서 위에 찍힌 선명한 인장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음모와 배신, 그리고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증표였다. 강진혁은 이제 자신의 뒤를 지켜줄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잠시나마 감았던 눈을 뜨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열망이 끓어올랐다. 한서아 역시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는 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짐을 정리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화려한 감옥이자 찬란한 무대인 KJ그룹의 사모님이라는 자리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채비를 끝마쳤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들이 써내려갈 장엄하고도 치열한 대서사시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극적이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이름 앞에 경외심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웅장한 석조기둥이 버티고 선강시 가문의 본가 청암제는 그 이름처럼 푸른 바위처럼 단단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서아를 압박해왔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 거대한 문턱을 넘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여 앉아있던 진혁의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려 서아의 차림새를 훑어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실망과 무시가 가득 서려 있었다. 서아는 자신이 입은 소박한 원피스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얼마나 이질적인지 잘 알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 이질감을 무기로 삼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진혁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으며, 그는 마치 그녀를 비호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좌중을 압도하는 냉기를 뿜어내어 무분별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시 억눌렀다. 진혁의 고모인 강혜숙은 부채를 가볍게 붙이며 서아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저런 빈티지한 차림이 요즘 상류층의 유행이냐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고, 주변에 앉아있던 사촌들은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서아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아가 가진 가문의 배경이나 재산 규모를 이미 조사한 상태였기에 그녀를 단지 운 좋게 진혁의 눈에 든 신데렐라 정도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들의 천박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강혜숙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그 침묵의 무게는 오히려 비웃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기묘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상대방의 천박한 내면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깊고 서늘하여 무례한 농담을 던지던 이들의 입을 순식간에 다물게 만들었다. 거실 안쪽에서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오자 소란스러웠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으며, 강씨 가문의 절대적인 권력자인 박 노부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했다. 박 노부인은 수십 년간 K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정치가와 같았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서아의 수수한 차림을 보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아에게 우리 가문의 문턱이 그리 낮아 보였느냐며 가시돋친 질문을 던졌고, 이는 서아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린 고도의 심리적 압박이었다. 그러나 서아는 노부인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서아는 노부인의 질문에 대해 옷차림은 그 사람의 본질을 담는 껍데기일 뿐이며, 자신은 오늘 강진혁 대표의 반려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꾸밈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차분하면서도 명료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으며, 그 속에 담긴 논리적이고 당당한 태도는 박 노부인의 눈썹을 움찔하게 만들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서아는 이어 강씨 가문이 지켜온 숭고한 정신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통찰력에 있다고 덧붙이며, 노부인이 평소 강조해온 가문의 가치를 역으로 이용하는 영리함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서아의 거침없는 응수를 지켜보며 내심 감탄했고,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임을 다시금 확신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강혜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고가의 프랑스산 와인을 가리키며 서아에게 이 와인의 빈티지와 풍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며 그녀의 부족한 상식을 폭로해 망신을 주려 시도했다. 서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잔을 가볍게 흔들어 향을 맡더니 해당 와인이 생산된 해의 기후 조건과 토양의 특성을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현재 시장에서의 거래, 가치와 향후 투자 전망까지 곁들였다. 그녀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전문적인 지식들은 단순히 책에서 읽은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었고, 이를 듣던 친척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의 가치는 라벨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의 안목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시험하려던 강혜숙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노부인은 처음으로 서아를 향해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를 했으며, 이는 그녀를 가문의 일원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아주 작은 허락의 신호이자 서아가 거둔 첫 번째 승리라고 할 수 있었다. 친척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으나 서아는 이미 주도권을 쥔 채 거실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며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문의 사업 현황과 최근의 사회적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명석한 두뇌와 세련된 화술은 그 자리에 모인 모두를 서서히 압도해 나갔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녀의 발언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주었고,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그 누구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자 화려하게 차려진 만찬상 앞에서도 서아의 평정심은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그녀는 복잡한 식사 예절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실천하여 친척들이 꼬투리를 잡을 기회조차 원천 봉쇄해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소 서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진혁의 사촌 동생들은 그녀의 완벽한 모습에 질투를 느끼며 은밀하게 독서를 주고받았으나, 서아는 그들의 낮은 목소리조차
자신의 품격으로 덮어버리며 대인배의 풍모를 잃지 않았다. 노 부인은 식사 내내 서아를 관찰하며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강씨 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서서히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노 부인의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답하면서도 자신의 주관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집안 어른의 존중을 이끌어냈다. 만찬이 끝날 무렵 박 노부인은 서아에게 자신의 소중한 유품 중 하나인 옥반지를 건네주며 앞으로 진혁의 곁에서 그를 잘 보필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으며 이는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했다. 주변의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쳤으나 그 속에는 시기심과 질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서아는 그 반지의 무게가 단순한 장신구의 무게가 아님을 직감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노부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며 강씨 가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목표를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진혁은 서아의 손을 꽉 쥐어주며 그녀가 오늘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대해 무언의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을 공유했다. 본가를 빠져나오는 길에 서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긴장을 풀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인 그룹 내부의 적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진혁은 차 안에서 서아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으나 서아는 담담하게 이것은 우리의 계약 조건 중 일부일 뿐이라며 감정적인 동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유지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가 보여준 그 소박한 옷차림 속에 거대한 아우라를 잊을 수 없었으며 이제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가슴 깊이 인정하게 되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다시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고 그 뒤로 멀어지는 청암제의 불빛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의 전초전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처럼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서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손가락목에 끼워진 옥반지를 보며 이것이 자신에게 구원인지 아니면 새로운 족쇄인지 자문해 보았으나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강진혁의 아내가 아닌 KJ그룹의 핵심 인물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 눈빛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뀔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맹세했다. 서아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본가에서 수집한 친척들의 성향과 약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자신만의 전략 노트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치밀함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서아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승리를 향한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열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서울의 금융가는 아침부터 쏟아져 나온 악재성 기사들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으며 K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하며 투자자들의 비명 섞인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강진혁은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고 그의 미간에는 평소보다 깊은 고뇌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 주변 참모들조차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내부의 치밀한 배신이 가미된 정교한 공격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 강상철의 그림자가 이번 위기의 배후에 짙게 깔려 있음을 확신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상철은 오랫동안 조카인 진혁의 권위를 부정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자신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해외 투기 자본과 결탁하여 유령, 회사를 통한 대규모 공매도를 단행했다. 그는 이 사회의 중진들을 포섭하여 진혁의 경영 능력 부재를 성토하며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미 승리가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기자들과 접촉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믿었던 비서진 중 일부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배신감과 압박감에 휩싸여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한서아는 언가의 조용한 서재에서 노트북 모니터 너머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진혁이 처한 위기를 누구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데이터를 쫓으며 번뜩였다. 그녀는 이미 진혁과 결혼하기 전부터 강상철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구석이 있음을 포착하고 비밀리에 그들의 뒤를 쫓아왔으며 수천 개의 가상 계좌와 복잡하게 얽힌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서아는 평범한 주부로 가장하여 집안일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밤낮 없이 정보를 수집했고 마침내 강상철이 해외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했던 결정적인 증거 파일과 불법 거래, 명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서아는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대신 진혁이 스스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주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암호화된 익명의 메일을 통해 진혁의 개인 단말기로 입수한 모든 자료를 조용히 전송했다. 그녀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오직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정리하여 그가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해 주었으며 이는 절망에 빠져있던 진혁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이 되었다. 진혁은 갑자기 전송된 메일을 확인하고는 그 정교함과 치밀함의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이내 그 정체가 서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입가에 희미하지만 아주 강렬한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되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당일 강상철은 의기양양하게 회의실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진혁의 퇴진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진혁은 평소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서늘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입장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진혁은 강상철이 내민 모든 허위 자료들을 단 한마디의 논리로 반박한 뒤 서아가 보내준 결정적인 불법 거래 증거물들을 화면에 띄우며 장내를 순식간에 정적에 빠뜨렸다. 강상철은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공개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진혁의 날카로운 추궁과 완벽한 증거 앞에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위기가 지나간 그날 밤 진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서아와 마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묘한 감정적 기류가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서아에게 다가가 오늘 받은 메일의 정체가 당신이냐고 나지막하게 물었으나 서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건넬 뿐이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서아 역시 그가 이 험난한 싸움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해 안도하며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계약 이상으로 가까워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에서 서아의 위상은 암암리에 높아졌으며 그녀를 무시하던 이들도 그녀의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예우하며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KJ그룹을 개혁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 행보를 준비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한 투지가 서려 있었다. 강상철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 뒤에 숨어있던 더 거대한 악의 무리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나 서아와 진혁은 이제 그 어떤 풍파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더 강해졌다. 서아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진혁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그녀의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했다. 진혁 또한 서아의 지혜와 강인함에 매료되어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맹세를 속으로 되새기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다짐을 굳혔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신뢰라는 주제로 확장되며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예고했고, 세상은 이들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변화에 주목하며 숨을 죽인 채 앞으로의 전개를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 위기는 서아가 설계한 정교한 덫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강상철의 탐욕을 이용해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진혁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는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진정한 지배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진혁조차 다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전략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으며 이제는 적들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찾아낼 차례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입가에 맺힌 작은 미소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운 전주와도 같아 보는 이의 가슴을 떨게 했다. 진혁은 잠든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약 그날 맞선 자리에서 그녀를 놓쳤다면 어땠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함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어준 것이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방 안에는 평온한 정적이 감돌았으나 그 정적 밑바닥에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치열한 열망이 들끓고 있었으며, 그들은 꿈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들은 다시 각자의 위치에서 냉혹한 비즈니스맨과 수수한 안주인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들의 심장은 이미 하나의 고동을 치고 있었으며 그 울림은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위대하게 울려 퍼졌다. 강상철의 실각 이후에도 KJ그룹 내의 암투는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패배한 자들의 잔당들은 은밀한 지하실에 모여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이제 진혁이 아닌 그의 곁을 지키는 정체불명의 여인 한서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서아가 가진 수수한 외면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으나 나타나는 것은 오직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의 장녀라는 기록뿐이었기에, 그들은 이를 이용해 그녀를 천박한 신분 세탁자로 몰아세울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적들은 서아가 단지 운이 좋아 진혁의 눈에 든 존재라고 굳게 믿으며, 그녀가 상류 사회의 복잡한 예법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 단정짓고는 그녀를 무너뜨릴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서아를 공식적인 파티의 장으로 끌어내어 그녀의 무식함과 천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결정했고, 국제적인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연례자선 갈라 파티를 그 처형대로 선택하여 성대한 초대장을 한서아에 앞으로 보내며 그녀가 감히 거절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혁은 적들의 의도를 즉각 파악하고 서아에게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했으나, 서아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담담하게 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정장을 준비하며 폭풍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진혁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녀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한 지원 사격을 준비했다. 파티 당일, 갈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금색 장식과 수만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으며,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가식적인 웃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 진혁의 곁을 지키는 의문의 여인에게 쏠려 있었으며 그들은 서아가 어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날지 아니면 그 수수한 차림으로 다시 한번 좌중을 경악하게 만들지 내기를 걸며 그녀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진혁과 함께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으며 그녀는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오직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실크 수트만을 입은 채 우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 들어왔다. 서아의 차림새는 여타 부인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지만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맑은 눈빛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를 비웃으려 준비하던 이들은 오히려 그녀의 고결한 기품에 압도되어 입을 열지 못했다. 진혁은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좌중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그곳에 모인 모든 가식적인 화려함을 한순간에 초라한 연극 소품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강상철의 수하였던 이 이사는 기회를 틈타 서아에게 다가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최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이 KJ그룹의 해외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명백한 함정이었으며 주변에 있던 이들은 서아가 당황하여 말문이 막히기를 기대하며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술을 주목했으나 서아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넘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했으며 KJ그룹이 취해야 할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놀라운 지적 능력을 선보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유창하고도 논리적인 경제 분석은 현장에 있던 전문 금융인들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깊이 있었으며 그녀를 무시하던 이 이사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서아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는 이어지는 프랑스 대사와의 대화에서도 완벽한 불어구사 능력과 문화적 식견을 뽐내며 파티장의 분위기를 자신의 주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진혁의 아내가 아닌 독보적인 능력을 갖춘 한계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찬사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여유롭게 받아넘기며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KJ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으며 자신이 선택한 이 여자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파티가 절정해 이를 무렵 진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으며 그는 서아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KJ그룹의 가장 큰 축복이자 혁신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아내로 소개함과 동시에 그룹의 전략 기획 부문을 총괄할 핵심 파트너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여 장내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으나 그 누구도 감히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서아는 이미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 서아는 진혁의 깜짝 발표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의 눈을 마주보며 굳건한 약속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두 사람의 시선은 공중에서 교차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개막을 알리는 강력한 불꽃을 일으켰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적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여 파티장을 빠져나갔으나 서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진정한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던 세상의 편견을 실력으로 잠재운 것에 대한 조용한 희열을 느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분석가가 아니라 양지로 나와 진혁과 함께 거대한 함선을 지휘하는 선장이 되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시키겠다는 당찬 포부와 열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진혁은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나를 다시 깨웠다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수놓아진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계약이라는 차가운 단어 대신 사랑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날의 사건은 상류 사회의 전설적인 일화로 남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서아의 소박한 옷차림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진정한 강자의 여유와 세련미로 칭송하며 그녀를 닮고 싶어하는 추종자들까지 생겨나게 만들었다. 서아는 파티가 끝난 후 진혁과 함께 차에 오르며 오늘 자신이 벗어던진 것은 단순한 마스크가 아니라 타인이 규정한 한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달빛을 받으며 고요하게 도로를 달렸고, 차 안에는 승리의 기쁨과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찬란한 영광의 길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다. 서아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힘겨운 시간들을 떠올렸고, 그 모든 고난이 오늘의 빛나는 순간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이해하며 과거의 상처들과 조용히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평소의 냉철함을 내려놓고 오직 그녀만이 줄 수 있는 평온함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조용한 차 안에서 하나의 리듬으로 울려 퍼지며 완벽한 일체감을 이루었다. 내일이면 다시 치열한 경영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안식처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다. 정적만이 가득 감도는 펜트하우스의 광활한 거실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으며,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차가운 밤비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을 흐릿하고 애처롭게 번져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는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쥔 채 창밖의 깊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옆자리에는 평소에 날카롭고 서늘한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은 진혁이 깊은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정체 모를 상념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나 차가운 계약의 조항들도 끼어들 틈이 없었으며, 오직 규칙적인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공간을 채우며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분위기를 서서히 무르익게 만들고 있었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리창에 비친 서아의 가녀린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평소 대중 앞에서의 냉혹한 CEO 가면이 아닌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의 고독함이 아주 미세하게 비치고 있었으며,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가슴속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뒤 홀로 남겨진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한 친척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믿는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화려한 KJ그룹의 정점에선 남자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짐작게 했으며, 서아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픈 진동을 통해 자신의 심장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진혁은 자신이 입고 있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가 사실은 타인의 공격과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단단한 강철 갑옷과 같았으며, 그 갑옷 안에서 숨죽여 울던 소녀는 결국 냉혈한이라는 차가운 가면 뒤로 자신을 철저히 숨겨버렸다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오직 돈과 권력만을 쫓으며 서로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왔지만 서아를 만난 이후로 그 단단했던 심장의 성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서아는 그의 아픔이 자신이 겪어온 세상의 모지름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직감했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홀로 외로이 싸워온 두 고독한 영혼이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잇는 그대로 알아보게 된 운명적인 순간임을 깨달으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아 역시 자신의 소박하고 수수한 차림새가 사실은 탐욕스러운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재능과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위장막이었음을 담담하게 고백하며, 그녀는 뛰어난 두뇌와 통찰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조차 도구처럼 이용당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들을 꺼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화려하게 꾸미고 재능을 드러내는 순간 주변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내면은 어떻게든 갈기갈기 찢어 각자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일부러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선택하여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혁이 겪은 고통과는 그 형태가 달랐지만 본질적으로는 타인의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본질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기에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연에 자리 잡은 지독한 고독의 깊이를 온몸으로 공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낡은 청바지와 흰 셔츠를 즐겨 입었지만 그 소박한 옷 안에는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이 맑게 살아 숨쉬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등불이었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과거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일어선 강인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녀의 그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내면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고도 힘있게 맞잡으며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자신의 메마른 가슴 속으로 깊숙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손바닥이 서로 맞닿는 순간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한 강렬한 파동이 두 사람의 전신을 감싸 안았으며, 계약이라는 차가운 서류로 묶여있던 사무적인 관계는 어느덧 인간적인 유대감과 뜨거운 감정에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진혁은 서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당신과 함께라면 자신이 평생을 갇혀 지냈던 그 어둡고 서늘한 감옥에서 드디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선이나 계산도 섞이지 않은 날 겉 그대로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어 서아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어 놓았다. 서아는 그동안 남자의 오만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지독한 외로움을 보아왔기에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으며, 자신 또한 그에게 기대어 이 험난한 여정을 잠시 쉬어가고 싶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며 그의 깊고 그윽한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유한 비밀스러운 공범이자 서로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약이 되었으며, 이 기묘하고도 필연적인 공감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완전히 허물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다. 창밖의 빗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몰아쳤으나 두 사람이 머무는 펜트하우스 내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진혁은 서아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평생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던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그녀에게 온전히 내맡기며 진정한 휴식을 취했다. 서아는 그의 넓은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규칙적이고도 힘차게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에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자신을 향한 그의 뜨거운 갈망을 온몸으로 느꼈고, 그녀 역시 그의 품에 안겨 세상이 주는 무거운 압박감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만끽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계약 결혼이라는 비즈니스적 명목으로 시작되니 위험하고도 짜릿한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서로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파도가 밀려오며 차가운 이성을 마비시키고 뜨거운 본능을 깨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나누며 정적 속에 머물렀으나 그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수사구보다 더 깊고 투명한 진실을 담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가 아닌 서로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서한은 진혁의 따뜻한 품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의 무채색이 아닌 장밋빛 생기를 머금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며 자신이 그를 통해 비로소 진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그녀의 맑은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기며 세상 그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다짐했고 그의 굳건한 맹세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새벽별처럼 두 사람의 앞날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간도 그리 길게 허락되지는 않았으며 서한은 머릿속으로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와 적들의 비열한 최후 반격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치밀하게 분석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략을 동원해 진혁과 KJ그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롭게 다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생존과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구어갈 찬란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그녀의 투지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단련시켰다. 진혁 또한 서아라는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아낌없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 아닌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녀를 끝까지 믿고 지원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거세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오른 감정의 불꽃은 꺼질 줄 모르고 더욱 뜨겁게 타올랐으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깊은 포옹을 나누며 다가올 내일의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정적의 평화로움을 즐겼다. 서한은 진혁의 품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이 수수한 옷차림이 사실은 이 남자의 위선 없는 진심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도 위대한 신의 한 수였음을 깨달았고 비로소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며 새로운 여왕으로서의 탄생을 마음속으로 당당하게 선언하며 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필연의 지점에 도달했으며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다음 장은 비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지 아니면 찬란한 승리의 대서사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함께라면 그 어떤 결말도 기꺼이 웃으며 받아들일 준비를 끝마쳤다. 서한은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떠 진혁을 위한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사지로 내몰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으며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검객의 검술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진혁이 깨어나기 전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두었던 적들의 자금 흐름과 배후 인물들의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며 적들의 사소한 떨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가지의 변수를 고려한 반격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진혁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따스한 음식 냄새와 서아의 단아한 뒷모습을 보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소중한 가치에 목이 메어 잠시 멈춰섰고 그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영원히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노라 하늘에 맹세했다. 식탁 앞에 앉은 두 사람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 밑바탕에는
서로를 향한 숭고한 신뢰와 애정이 깊게 깔려 있어 대화의 밀도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그들의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수많은 전략적 합의와 감정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도달했다. 서한은 강상철의 잔당들이 해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그룹의 핵심 지주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진혁에게 공유했고, 진혁은 그녀의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자금, 방어팀을 비밀리에 소집하며 반격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한 쌍의 사냥꾼처럼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준비를 마쳤으며, 서하의 신들린 지략과 진혁의 거침없는 추진력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하고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여 적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 분명했다. 서하는 식사를 마친 진혁의 수트깃을 정성스럽게 고쳐주며, 오늘 이 사회에서 당신은 평소보다 더욱 냉철하고 단호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조언했고, 그녀의 손길에는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의 따뜻한 정성과 최고의 전략가다운 치밀한 통찰력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든든한 격려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고, 서하는 그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고요한 집안에서 자신만의 고독하고도 치열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암호화된 비밀 통신망을 가동하며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의 자취를 추적했다. 그녀는 자신이 현재 입고 있는 평범한 앞치마와 수수한 옷차림이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훌륭한 위장막임을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조율하는 마에스트로처럼 건반을 두드려 적들의 자금줄을 가차없이 끊어나갔다. 한편 진혁은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향해 의구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보수적인 임원들을 향해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회의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는 서하가 설계해준 완벽한 방어 시나리오를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에 옮기며 적들의 공격을 차례대로 무력화시키는 신기에 가까운 경영 능력을 과시했다. 그는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문득 집에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서하의 강인한 모습을 떠올리며 새로운 힘을 얻었으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강력한 적도 두렵지 않다는 무적의 자신감을 얻어 더욱 가차없이 적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승기를 굳혔다. 적들은 자신들의 치밀한 공격이 매번 서하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막혀 좌절되자 극도의 당황함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하의 정체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공포의 대상임을 뒤늦게 깨닫고 처절한 내부 분열을 일으키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하는 적들의 내부 균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는 이를 더욱 가속하기 위해 교묘한 허위 정보와 심리적 압박을 가해 그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으며,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불신은 적들의 견고했던 진영을 순식간에 거대한 지옥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적들이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무덤을 파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며 승리의 여신이 오직 자신들만을 향해 미소 지을 결정적인 순간만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냉혹한 승부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진혁은 퇴근 후 서하로부터 적들의 괴멸 소식과 항복 선언을 전해 듣고는 그녀를 가슴 깊이 껴안으며, 진정으로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이자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서하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긴장을 풀고 맑고 투명한 웃음을 터뜨리며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렸다. 하지만 서하는 이번에 눈부신 승리가 전쟁의 끝이 아님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패배한 적들의 우두머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할 가능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전용 보안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 돌입하며
결코 방심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추구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당분간은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고, 진혁은 이제 그녀의 말을 그 어떤 인류 보안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신뢰하며 그녀가 촘촘하게 구축한 안전망 안에서 다음 단계의 그룹 재건 계획을 구상하는 유연하고도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나 부부를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진정한 전우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꽃처럼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위대한 탄생과 도약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었다. 서아는 깊은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자신을 버리고 이용하려 했던 부모님과 동생의 얼굴이 담긴 낡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과거의 증오와 원망 대신 이제는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자신의 삶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었음을 깨닫고 사진첩을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 봉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눈물 짓던 가련하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으며, 진혁이라는 따뜻한 빛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체적이고 강력한 여성으로 성장했음을 스스로 대견해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단단한 얼굴을 자랑스럽게 응시했다. 진혁은 서재로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이제 당신의 뒤에는 항상 내가 든든한 산처럼 버티고 있을 것이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서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며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서아는 그동안 자신이 비밀리에 축적해왔던 막대한 개인 비자금과 정보자산 모두를 KJ그룹의 사회공헌재단으로 무상 출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진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고, 그녀는 부의 끝없는 축적보다 그 부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강자의 품격임을 진혁에게 몸소 가르쳐주며 깊은 감동을 안겼다. 그녀의 이타적이고 숭고한 행동은 그룹 내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진혁의 리더십에 대한 지지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어 그룹의 결속력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다지는 신의 한 수가 되어 결과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진혁은 서아의 깊고 넓은 속내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끼며 그녀를 자신의 진정한 반쪽으로 선택한 것이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했고, 두 사람은 이제 물질적인 계약을 초월하여 영혼의 완전한 결합을 이룬 전설적인 부부.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 공룡 KJ그룹의 본사 회의실은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고도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으며, 창밖의 거대한 먹구름은 마치 거대한 어둠의 괴수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 낮게 깔려 긴박한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강진혁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차가운 감촉의 수트를 입고 상석에 위험 있게 앉아 자신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이사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비열한 속삭임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단단히 받아내며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고도 거룩한 각오로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렸다. 경쟁사인 SH그룹의 수장 박도준은 강상철의 잔당 세력들을 은밀하게 포섭하여 이미 과반수의 의결권을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확신하며 승리자의 거만하고도 역겨운 미소를 지은 채 진혁의 강제 퇴진을 요구하는 안건을 강력하고 무례하게 밀어붙여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도준은 미리 준비한 조작된 재무제표와 허위 보고서들을 이사회의 대형 스크린에 가차없이 띄우며 진혁의 경영 실책과 무능함을 대중 앞에서 낱낱이 성토하기 시작했고, 장내에는 그를 지지하는 배신자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와 거친 고함이 뒤섞여 혼란과 무질서를 한층 더 가중시켰다. 진혁은 사방에서 숨막히게 몰려오는 적들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얼음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처절하게 애썼지만, 수세에 몰린 지금의 현실을 단숨에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여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억누르며 누군가의 구원 같은 등장을 간절히 기다렸다. 회의실 내부의 팽팽한 기류는 마치 아주 작은 불꽃 하나에도 거대하게 폭발하기 직전의 위험한 화약고와 같았으며, 배신자들은 이제 진역의 시대가 비참하게 끝났음을 선포하며 강제로 투표를 집행하여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던 절체절명의 찰나였다.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금속문이 천둥소리처럼 거칠게 열리며 그동안 베일에 철저히 쌓여있던 한 여인이 당당하고도 우아한 걸음걸이로 입장하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기이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모든 이들은 그녀의 상상치 못한 정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서아는 평소에 수수하고 소박했던 차림새를 완전히 벗어던진 채 날카롭고 세련되게 재단된 최고급 명품 수트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등장했고, 그녀의 가녀린 손에는 적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치명적인 기밀 데이터가 담긴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은둔 분석가의 것이 아니라 수조원의 글로벌 자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전설적인 전략가 S의 서늘하고도 고결한 기품을 그대로 담고 있었으며, 진혁은 그녀의 눈부신 등장만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어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서아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가 박도준의 비겁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KJ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명백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들을 하나씩 대형 화면에 띄우기 시작하여 장내를 거대한 충격과 혼돈에 빠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으며, 그녀가 제시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는 그 어떤 유능한 회계사나 변호사도 감히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치밀하여 적들의 얄팍한 방어 논리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박도준은 자신의 추악하고 은밀한 범죄 행각이 전 세계 주주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지르듯 억지 반발을 하려 했으나 서아가 내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확정 통보문 앞에 결국 처참히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비참한 몰락을 직감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중립적인 주주들과 원로이사들은 서아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진혁의 강인한 리더십이 결합된 완벽한 시너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은 박도준의 달콤한 유혹에 잠시 흔들렸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일제히 진혁의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배신자들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는 허둥지둥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이미 서아가 사전에 치밀하게 배치해둔 보안팀과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의 모든 출입구를 철저히 봉쇄하며 그들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정의의 엄중한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차없이 집행되었다. 서아는 주변의 광기 어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끝까지 고결한 품위를 잃지 않고 적들의 비참한 최후를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와 정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겼으며 진혁의 곁에서 승리의 찬란한 영광을 온전하게 나누어 가졌다. 강상철의 추종 세력들과 비열한 박도준은 수사관들에 의해 차례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나갔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패배자들의 비참한 신음소리와 후회 섞인 한숨만이 남았고, 진혁은 마침내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위협하던 모든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냈다는 깊은 해방감에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가 극도의 긴장감에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 거대하고 기적 같은 승리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를 보냈고, 서아는 비로소 모든 긴장을 풀고 그의 넓은 가슴에 고개를 기대며 따뜻한 평온을 되찾았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진혁의 CEO 연임을 최종 확정지었으며 KJ그룹은
이제 부패하고 얼룩진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서아와 진혁이 함께 꿈꾸던 투명하고 공정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위대한 도약의 발판을 완벽하게 마련하게 되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회의실 안으로 먹구름 사이를 뚫고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는 마치 길었던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하늘이 축복하는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전주와도 같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뜨겁게 달구었다. 서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홀로 견뎌온 수많은 멸시와 조롱의 시간들이 사실은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값진 시련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진혁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경영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철통 같은 신뢰가 있는 한 그 어떤 거센 풍랑과 위협도 두렵지 않다는 무적의 자신감이 그들의 전신을 강력하게 지배하며 새로운 운명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본사 로비로 당당하게 내려오는 길에 서아는 모든 직원들의 진심 어린 존경이 가득 담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그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수호신이자 진정한 여왕으로 추대하며 그녀의 놀라운 행보에 경외심을 표했고 서아는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열렬한 환대에 따뜻하게 화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고 든든한 표정으로 보폭을 정확히 맞추어 걸었으며 그는 오늘 서아가 보여준 신들린 지략과 용기가 대한민국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업적임을 직감하며 그녀를 자신의 돌리조고 미로 운명적인 아내로 맞이한 신의 계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렇게 지독하고도 치열했던 권력의 전쟁은 정의와 진실의 완벽한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며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정략적 계약을 넘어선 이 시대의 진정한 귀감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내면의 가치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서아는 다시 평온해진 집무실로 돌아와 진혁과 함께 승리의 기쁨이 담긴 샴페인을 조용히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은 오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공정하며 정의로울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미래를 향한 찬란한 비전과 뜨거운 열망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조심스럽게 부딪히며 당신이 내 곁에서 숨쉬고 있는 한 그 어떤 불가능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고 나지막이 고백했고 두 사람의 입술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애정이 어린 달콤한 미소가 부드럽게 머물렀다. 밤이 찾아오고 거대한 도시는 다시 고요한 정적과 평화 속에 잠겼지만 KJ그룹의 심장부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맥박이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으며 승리의 여운은 차가운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밝고 따뜻하게 빛나며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보금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결국 서아는 자신의 수수한 옷차림 속에 치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뽑아들어 적들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반전에 드라마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를 뼈아프게 가르쳐준 위대한 교훈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전설적인 전략가로서 그리고 진혁의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완벽하게 찾았으며 그녀가 앞으로 써내려갈 다음 장은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서사시가 될 것임을 예고하며 장엄한 대단원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다. 진혁은 그녀를 품에 따뜻하게 안고 창밖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진짜 인생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완벽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완벽하고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며 찬란한 행복한 미래의 서막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KJ그룹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한서아의 정교한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부패한 과거의 잔재들은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 줄지어 서서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천재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다. 강진혁은 이제 단순히 거대 기업의 수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윤리 경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수수한 차림 뒤에 날카로운 지성을 감춘 서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세상은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승리에 경탄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 주목했고 언론들은 연일 서아의 신비로운 정체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통찰력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서아를 도구처럼 이용하려 했던 그녀의 본가 식구들은 서아가 KJ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전설적인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아연실색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의 동생 미나는 언니의 자리를 대신해 신데렐라가 꿈꾸던 헛된 욕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극심한 질투와 좌절감에 휩싸여 방황했으나 서아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삶에서 그들을 영원히 격리했다. 서아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마음의 정리를 끝냈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영혼의 유대감에 있다는 사실을 진혁을 통해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 진혁과 서아는 그룹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대규모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다. 서아는 여전히 화려한 명품 드레스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수수한 옷차림을 선호하며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실무형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던 기존 임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진혁은 그녀의 숭고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신 또한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을 거두고 사람의 온기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리더로 변화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충성과 존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맺었던 차가운 계약 서류는 이제 서재 깊숙한 곳의 낡은 상자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신뢰가 담긴 진심 어린 편지들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채워지며 그들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퇴근 후 서아와 함께 평범한 시장 골목을 거닐며 떡볶이를 나누어 먹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최고의 축복임을 매일같이 고백했다. 서아 역시 남자의 강인한 품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안식처를 찾았음을 느끼며 세상이 자신에게 던졌던 모진 시련들이 결국은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작별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KJ그룹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으며 서아는 그 영광의 중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수많은 여성, 리더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자 닮고 싶은 롤모델로서 확고한 지위를 다졌다. 그녀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수한 모습을 보며 그날의 맞선 자리를 떠올렸고 만약 자신이 그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이 찬란한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속삭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랑의 선율을 연주했다. 이 사회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서아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인 S를 공식적으로 은퇴시키고 오직 한서아라는 이름으로 진혁의 곁에 남아
그와 함께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한 그녀다운 고결한 결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뒤에 숨어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강력했으며 그녀의 이름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빛의 통로가 되었다. 진혁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은 영원한 추종자이자 동반자로서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맹세했고 두 사람의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게 빛났다. 한서아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일구어낸 이 모든 성취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 얻어낸 소중한 전리품임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집필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의 가치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진 파괴적인 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진혁은 서아의 글을 가장 먼저 읽으며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다가올 미래의 그 어떤 불확실성도 두렵지 않다는 무적의 확신을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조용한 숲속의 작은 별장으로 떠나 화려한 도시의 소음을 잊은 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소박한 휴식을 즐겼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아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고 진혁은 그녀의 현명한 교육관에 깊이 동감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복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설계하는 위대한 설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개인의 로맨스를 넘어 인류애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도도하게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는 은빛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처음 만났던 그날의 설렘과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손을 잡은 온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진해져 서로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다. 진혁은 가끔씩 서아에게 다시 한번 묻곤 했는데 그날 왜 도망치지 않고 내 제안을 받아들였느냐는 질문에 서아는 항상 당신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고독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그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곧 삶의 이유이자 증거가 되었으며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오직 서아와 진혁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대서사시를 완성해 나가는 중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화려한 신데렐라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지켜낸 한 강인한 여인과 그녀를 알아본 냉철한 남자가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성장의 기록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서아는 끝까지 수수한 옷차림을 고수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고 진혁은 그녀라는 태양 아래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의로운 CEO로서의 전설을 남기며 두 사람의 결합이 가져온 기적을 몸소 증명했다. 이제 마지막 장의 마침표를 찍으며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찬란한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이 되어 영원히 잊히지 않을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서아는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마워요. 나의 CEO님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진혁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아니, 내가 고마워요. 나의 여왕님이라고 화답하며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한 엔딩을 맞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 전해져 진정한 사랑과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수많은 연인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며
그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바꾸는 영원한 불꽃이 되어 타오를 것이다. 그렇게 코트를 여미며 조용히 뒤돌아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 뒤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으며 찬란한 내일의 태양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눈부신 빛을 준비하며 수평선 너머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